안녕하세요. 멜번에서 임상심리학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동미라입니다.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때가 많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굉장히 좌절스럽고 짜증나게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라, 저렇게 마음을 먹어라, 그렇게 생각하면 너만 더 아프다. 이런 거 머리로는 다 이해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될 때가 더 많지 않은가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살아가는 힘든 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많은 영상에서 계속해서 어떤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렌즈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 반응이 많이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마음 경험으로 인해서 불편한 걸 넘어서서 고통스럽고 우리가 통제 안 되는 안 좋은 습관이나 행동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것도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느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해석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그거를 좀 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생각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생각으로 해석으로 바꿔보자. 이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말은 쉽고 머리로는 이해가 가도 그게 마음처럼 안 된다.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반응은 심리상담 세팅에서 많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건 되게 인간적인 반응이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마음처럼 안 바뀔 때는 우리를 자정하기 직전에 더 깊은 우리 마음 속에 이렇게 내가 머리로 생각하기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생각이나 마음가짐을 먹게 되는 거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그거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케이스마다 다 다르지만 보통은 충족되지 않은 정서적 욕구, 나의 더 강한 정서적 욕구가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보다 더 강한 어떤 마음의 울부짖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서. 그 마음의 울부짖음은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에 갈급하기 때문에 오는 것.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까운 사람 반응에 내가 자꾸 쉽게 상처를 받고 거기에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조금 짜증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 삶이 막 뒤집어지고 마음이 뒤집어지고 내 생활이 영향을 받아요.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다거나. 아무리 그 상황에서 쿨하게 생각하자. 그냥 그 사람은 그러려니. 그 사람은 나랑 다른가 보다. 뭔가 사정이 있겠지. 그 사람이 하는 말에 행동에 이렇게까지 뒤집어지지 말자라고 마음을 먹고 싶어도 잘 안. 그러면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거는 내 안에 어떤 정서적 욕구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이 사람을 통해서 충족을 받아야 된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더 깊은 수준에서는 내가 그 사람에게 나의 정체성, 나의 가치, 나의 삶의 의미 등등 여러 가지 나의 근원이 되는 그 뿌리가 돼주는 것들에 큰 영향을 미치는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나 자신에 대해서 또 알아가게 되는 그런 기회로 삼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과연 내가 이 사람 아니면 이 상황에 이렇게까지 많은 힘을 실어주는 것이 나한테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가? 깊이 있는 수준에서 나한테 스스로 질문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장점도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장점일 때는 우리의 단점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어떤 특정 자질도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도구라고 의지를 하게 되면 우리의 그 장점도 우리를 아프게 하는 무기가 돼요. 사람이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특정 자질에 대한 마음가짐이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사회에서 기능을 잘하고 직업에서 인정받는 것이 저의 어떤 삶의 의미를 유일하게 느끼게 해주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제가 저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느끼게 하는 유일한 요소라고 한다면 제가 일에서 조금만 실수를 하고 완벽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을 때 저는 무너지게 돼요. 이런 비유를 들자면 이 컵은 대대손손 물려 내려오진 아주 귀중한 갑오예요. 여러 핏줄들을 타고 내려와서 우리라는 존재가 형성이 됐죠. 이것이 이제 우리 존재라고 합시다. 이 컵을 한 손가락으로 받치게 되면 이 컵은 굉장히 불안해져요. 저는 한 손가락으로 이 컵을 들지도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나의 특정 자질, 일을 잘하는 나의 모습, 아니면 사람들에게 친절한 모습, 등등 한 가지 나의 자질로 나의 가치와 나의 삶의 의미를 결정짓는다면, 거기에 그럼 힘을 실어준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게 기능하면 나는 금세 엄청 스트레스 받고 흔들리겠죠. 그런 상황에서 마음가짐을 그냥 좋게 생각하자.
그냥 완벽주의를 버려버리자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마음가짐을 먹으려고 해도 당연히 안 되죠. 왜? 이게 나를 지금 유일하게 나라는 존재의 가치,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유일한 도구인데 어떻게 여기서 마음가짐이 그렇게 쿨하게 한순간에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혹시 내가 나라는 존재와 나의 삶을 이 한 가지 손가락으로 바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가 외로움을 쉽게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면 흔들리는데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의 따뜻함이 그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나의 외로움을 유일하게 충족시켜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 사람이 조금만 나한테 다정하게 말을 안 해도 쉽게 무너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가짐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가 혹시 어느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의 나의 중요한 정서적 욕구가 충족되는 거를 모두 걸고 있는 건 아닐까. 거기에 모든 힘을 실어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거를 돌아보고 알아차리는 기회로 삼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되면 내 존재가 너무 불안정해지니 이런 마음가짐을 없애자가 아니라 여기에 여러 가지를 더 더해보자. 이렇게. 한 손가락, 두 손가락으로 받치던 거를 열 손가락으로 받칠 수 있도록 나를 좀 더 든든하게 해주는 더 많은 것들을 삶에서 더 만들어내자. 그러면 한 손가락, 두 손가락이 흔들려도 우리가 별로 그렇게 영향을 안 받게 되죠. 뭐 순간적으로 약간 불편할 수는 있어요. 열 손가락으로 받치다가 여덟 손가락으로 받치면 약간은 불편할 수는 있겠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한테 좀 서운하게 하면 아니면 내 그 사람의 행동을 서운하게 받아들이면 약간 불편하고 아플 수는 있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가치를 두는 내 일에서 100% 완벽하게 아니면 만족스럽게 기능하지 않으면 좀 실망스럽고 불안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인간적인 마음의 일차적 감정인데 그것이 이게 내 삶과 내 자신을 흔들어 놓을 만큼의 그런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마음가짐을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나 나의 모습이나 나의 어떤 자질이나 상황이 나를 바치고 있는 열 손가락 중에 한두 가지 손가락이었다면 이 두 가지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내가 좀 쉽게, 비교적 쉽게 그냥 아휴 그런가 보다. 뭐 다 사정이 있겠지. 아휴 내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 그래도 괜찮아 라고 쉽게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마음대로 바꿔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더 다른 손가락을 의도적으로 더 해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마음가짐이 마음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자책을 하고 나는 희망 없는 가망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한두 가지의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의 존재감과 가치감을 다 올인하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너무 절박하게 되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흔들릴 때 우리는 너무 두려워져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우리의 뿌리를 흔드는 정도의 아픔과 고통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나누고 싶었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